문제 21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 라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은 약정대로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예외적으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 한 경우라면 몰라도 이게 원칙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약정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약정대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이 틀렸고, 그래서 다른 걸 한번 볼게요. 2번. 소송 위임장은 소송 대리인이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서면인데, 여기서 소송 위임은 소송 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 행위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소송 위임과 사법상 위임계약이 같냐 이건데 다르죠. 따라서 맞는 질문인데, 소송 위임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있다 봅시다. 변호사 갑이 있고 의뢰인 A가 있다고 하면은 위임 계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변호사 갑과 A 사이 어떤 쌍방 계약인 거죠. 위임 계약. 이로 인해서 각종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소송 위임 같은 경우는 의뢰인 A가 자기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갑에게 주는 거예요. 소송 위임. 따라서 다르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위임 계약에 근거해서 소송 위임을 하는 거긴 하지만 보통은 이 법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소송 위임을 하면 이 소송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법원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갑이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는 거죠. 내가 A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3번.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은 본안이 제소 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해진 제소 명령 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압류가 뭐냐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통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이 있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채권자예요. 갑이 채권자고, 그리고 채권자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채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대여금 채권이라고 치면, 그럼 나는 을이 이 돈을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줄 경우에는 어떻게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여금 채권을 받기 위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을이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뭐 병한테 이렇게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가압류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전 처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둘로 나뉘는데, 내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 요거죠. 요걸 이제 피보전 권리라고 해요. 갑이 을한테 어떤 권리가 있을 때 이거를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집행법상으로는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데, 이게 금전 채권인 경우가 있고 비금전 채권인 경우가 있는데,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가압류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비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가처분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전처분 보시면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를 하면 을이 재산이 묶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 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실제로 이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소송을 했는데 갑이 대여금 채권이 없다고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갑이 소송을 제기를 안 하고 계속 가압류 상태로 냅둬요. 그러면은 을한테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어떤 재산에 가압류가 걸린 경우에 을은 법원에다가, 그러면은 이 실제로 이 가압류가 맞는 건지 이 대여금 채권이 있는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갑이 그럼 빨리 소송을 제기해라 라고 법원에다가 제소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소 명령, 소를 제기하라고 신청. 그러니까 너가 명령을 해라, 법원 쪽에서. 이렇게 제소 명령.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면은 제소 명령을 하겠죠. 야, 가압류만 하지 말고 대여금 청구 본안 소송 빨리 제기를 해라 라고 제소 명령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갑 쪽에서 대여금 청구를 안 해요. 본안 소송 제기 안 하면은, 그러면 이 가압류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뭐 갑, 채권자가 갑이니까 A라고 하면, 이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은 상대방 을이 신청해서 제소명령을 법원에 했는데, 법원이 제소명령을 해서 요 결정,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을 쪽에서 이제 뭐 변호사 B를 선임했다고 하면은, B는 이제 가압류 사건을 수임했다고 치면은 B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4번 보시면, 변호사가 소송 위임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 비로소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